안녕하세요. 오늘의 차는 2000년 만전 양빙호입니다. 고 6대 차산 중에 하나인 만전 차산의 2000년 고수차 봄차를 고전만 차창에서 제다한 생차 병차입니다. 이 차는 양빙호의 전통을 잇는 전인이 만든 차로 알려져 있는데요. 1990년대 초반부터 전설적인 양빙호를 3대째 납품해오던 농가에서 제작한 만전 고수차입니다. 이 차를 만들 때는 현재 기준에 맞춰서 좋은 고수차 원료를 선별해서 전통적인 양빙호 제작 방식으로 만들었습니다. 만전 양빙호는요 2000년, 2001년, 2004년 고전만 차창에서 제작되었는데요. 2001년과 2004년 만전 양빙호는 포장이 개별적으로 되어서 나왔고요. 2000년에 처음 생산한 이 차는 그 당시에 포장지가 없이 7개가 한 통의 죽순 포장에 들어간 채로 포장되어서 나왔답니다. 몇 년 전에 2000년 만전 양빙호가 다시 한번 한국에 들어왔는데요. 그때는 2001년, 2004년과 똑같은 포장지로 해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는 2000년 차인데 10년 정도 현지에 있었고요. 그 이후로는 국내에서 쭉 잘 보관되어 오고 있었던 차입니다. 자, 그러면 만전 양빙호 5g 준비했습니다. 차를 넣고 빠르게 세차를 해보겠습니다. 이 호는요 왕방 작가의 한은호입니다. 잔도 데워주고요. 남은 물은 차사와에 부어줍니다. 15초 우려보겠습니다. 한 번 더 우리겠습니다. 아름다운 홍갈색의 예쁜 차탕 보여주고 있는데요. 은은한 과일향이 나고 있고요. 맛은 굉장히 부드럽고요. 맑고요. 깔끔하고 시원합니다. 진하지는 않은데 단맛이 길게 느껴지는데요. 배저향은 달콤한 과일향이고요. 오래된 차답게 한 두어 번 마실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열감이 진짜 좋습니다. 30년 정도 되면 더욱더 훌륭한 노차가 되겠다 기대되는 차입니다. 오랜만에 다시 6대 차산으로 돌아와서 만전 차산인데요. 만전 안에 여러 마을이 있고요. 중앙에 가장 큰 마을이 만장마을이에요. 그래서 만전을 그냥 만장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지명 만전의 뜻은 큰 마을이란 뜻이랍니다. 위치는 맹라편 상명향 바로 아래에 위치하고 있고요. 동쪽으로는 이무차구, 북쪽으로는 의방차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고 6대 차산의 중간에 위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면적은 300평방킬로미터 정도 되고요. 평균 고도는 약 1100m 정도 됩니다. 고차 산지는요 만장, 만림촌, 만천, 팔총채 등등이 있고요. 습공하고 가포가 예전에는 의방차구였는데 가포가 이름이 바뀌면서 만전 차산으로 소속되게 되었습니다. 6대 차산 중에서 만전이 가장 늦게 주목을 받다 보니까 고수자원이 가장 잘 보존된 장점이 있습니다. 만전 지역도 청나라 때 명성을 얻었는데요. 본초 수뷰에는 의방차보다 만전차 맛이 낫다 이렇게 써있다고 합니다. 만전차의 특징은요 찻잎이 굉장히 크고요. 암록색, 진한 녹색을 나타내고요. 내포성이 아주 좋고요. 외형으로 봤을 때 만전 쇠청무차를 구별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이무차는 밝은 바탕에 난향이 나는 향기로 유명하고요. 의방은 중소형 잎으로 향기가 강한 편이고요. 만전차의 경우는 2, 3년이 지나면서 특유의 풍부한 향을 발산합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차를 우려보겠습니다. 이번에는 20초 우리겠습니다. 한 번 더 우리겠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차를 우리니까 탕색이 정말 아름다운 노차색입니다. 26년을 향해 가는 좋은 차가 맞고요. 아주 이상적인 발효를 잘 하고 있는 차가 되겠습니다. 만전 특유의 은은한 부드러운 향입니다. 튀는 게 없이 역시 노차로 가는 차들은 다 이렇게 조화로운 것 같아요. 입안에서 기분 좋은 차의 느낌이 오래 갑니다. 차의 맛과 향이 안정적이다. 뜨끈뜨끈한 열감이 계속 올라오고요. 양빙호는요. 석병 사람인 양빙삼이 민국 4년인 1915년에 세운 차창입니다. 처음에 만전에 세웠다가 규모가 커지니까 2년 뒤에 의방으로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의방이 차산의 중심지였어요. 3호로 통하는 길도 있었습니다. 만전의 양빙삼의 옛 집터에서 병차를 기납한
공급하는 맷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양빙삼이 만전에 살면서 차도 수매하고 또 의방으로 가져가서 병차로 만들기도 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양빙원차 10개 정도가 남아있고, 사실 양빙호에 대한 자세한 자료가 없어요. 차창들에 암흑기들이 있었잖아요. 전쟁도 있었고 전염병도 있었고, 그 이후에 또 공산화가 되면서 사적인 차창들이 다들 공용화가 돼버려서 어떻게 됐는지 이런 기록이 없게 된 것입니다. 문화혁명 때 보이차가 부르주아 산물이라고 양빙호 이런 것들도 태워버리고 많이 없어져가지고 더 자료가 없는 거죠. 보통 양빙호 하면은 의방 지역에 가게가 있어서 의방차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의방은 차의 생산량이 적고요. 문화혁명 때 양빙호를 다 태워버리다 보니까 정통 양빙호를 찾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 차는 만전 고수차를 기본으로 해서 만전의 좋은 고수차, 봄 천물차예요. 전통적인 호급차 양빙호의 제작 방식으로 생산하게 된 겁니다. 5번째, 6번째 차를 우려보겠습니다. 이번에는 25초 우리겠습니다. 한 번 더 우리겠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만전 특유의 향, 약간의 과일 향이 나면서 편안한 향이 나고요. 좀 더 오래 우려서 지금 진하게 나왔는데요. 고삼이 전혀 없고요. 잘 익어가는 노차라서 탕색이나 맛이나 향에 있어서 나무랄 데가 없이 좋습니다. 역시 가치에 답하는 명차가 맞습니다. 보이차가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게 된 이유는요, 월진월양의 개념 때문입니다. 오랜만에 들으셨죠? 시간이 흐를수록 차의 맛과 향이 깊어지고 좋아진다는 뜻이었죠. 옛날 중국에서는 보이차를 장기간 보관해서 먹는다는 건 생각도 못한 사실이죠. 청나라 때 황실에 공납한 차도요, 새로 만들어서 간 만든 보이차를 공납했잖아요. 언제부터 이 개념이 나오게 됐느냐? 홍콩 사람들은 덜 익은 차를 참 어려워했어요. 홍콩의 찻집들은 보이차를 사서 쭉 창고에 쌓아놓고 꺼내가면서 먹었잖아요. 그런데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이 되게 됐잖아요. 그래서 홍콩 찻집들이 그 창고에 있는 차들을 대량으로 대만에다 많이 팔아버렸어요. 대만 사람들이 홍콩에서 산 차를 마시게 되면서 오래된 보이차의 진가를 알게 되고 월진월양의 개념이 대두되게 된 겁니다. 모든 보이차가 월진월양이 되는 건 아니에요. 좋은 품종의 좋은 찻잎으로 잘 만든 보이차, 요즘 차는 고수차, 오래된 좋은 잎으로 만든 고수차, 이런 태생의 차를 알맞은 환경에서 잘 보관해서 오래도록 묵힌 차가 바로 월진월양에 해당되는 차가 되겠습니다. 똑같이 만든 보이차래도 어떻게 보관하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의 차가 된다는 얘기 했었잖아요. 보이차는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놔야 되고, 피해야 될 것 2가지는요, 햇빛에 닿으면 이 발효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직사광선 피하셔야 되고요. 보이차가 냄새를 빨아들이니까 냄새가 심한 곳 피하셔야 돼요. 냉장고 같은 거 안 되는 건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적당한 온습도,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온도는 한 20도, 30도, 40도까지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거는 좀 더 높은 거고요. 너무 습도가 높으면 곰팡이가 피거나 변질될 우려가 있잖아요. 습도는 보통 한 65% 이하 이렇게 말합니다. 보이차를 살 때 보관에 문제가 있었나 체크해 봐야 될 것을 생각해 보면 곰팡이가 보이지 말아야 되겠죠? 습도가 높은 곳에서 보관돼서 차의 표면에 약간 습기가 있다. 좋지 않습니다. 차가 햇빛을 받아서 일부가 변색이 되거나 약간 부풀어 오르거나 이런 것도 좋지 않습니다. 약간 차가 푸석거리는 느낌이 있다. 좋지 않죠. 변질이 되고 있는 그런 징조입니다. 또 찻잎 냄새와는 다른 냄새, 약품 냄새라든가 이런 냄새가 있으면 안 되겠죠. 우렸을 때 향색이 맑고 깔끔하고 좋은 향이 나야 되고, 맛도 깔끔하고 이런 맛이 나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모두 종합해서 여러분들이 잘 보관된 차를 잘 선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차 맛있게 마셨으니까 엽절을 봐야 되겠죠. 2000년 차인데요, 역시 만전차라서 잎이 커요. 만전이 대엽종으로 유명하잖아요. 아주 예쁘고 탄력 있는 갈색 잎들 보실 수 있습니다. 차도 맛있게 마시고 엽저도 봤으니까 오늘은 이만 끝내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